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가운데 우리 증권가에선 코로나19 공포 확산을 막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더 낮출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간 이어지며 국민 60%가 일상이 절반 이상 멈췄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6개월 업무 일부 정지한 등의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나서고 있는데 용인과 수원 등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지역에선 여전히 매수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으로 3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하자 국내 증권가에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안기태 NH투자증권연구원은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 사례는 1998년, 2008년 등이 있는데 당시 긴급회의에서 금리를 낮춘 뒤 열린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시 금리를 인하했다며 이번에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공동락 대신증권연구원도 베이비 스텝으로 불리는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로 인하가 이루어진 것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며 연준이 당장 3월 정례회의에서 추가로 금리를 낮출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김두원 KB증권연구원은 현재 코로나19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3월과 4월에 각각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며 우리나라 국민 감정도 변하고 있습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지난달 말 한국 리서치를 통해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로 일상이 절반 이상 정지된 것으로 느낀다는 응답이 59.8%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이 사태 초기인 1월 말 진행한 설문에서의 응답 비율보다 10%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1차 조사 땐 코로나19 뉴스를 접할 때 떠오르는 감정으로 불안이 가장 컸고 공포, 충격, 분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불안에 이어 분노가 21.6%로 비중이 대폭 올랐습니다. 유 교수는 마스크를 구할 수 없고 자가격리 규칙을 어기는 사례를 접하며 느끼는 불안은 불신과 결합되기 때문에 책무성이 강화된 위기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가 번지기 시작한 1월 한 달 동안 마스크 등 수출액이 지난해 연간 총 수출액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월 기타 방직용 섬유 제품의 수출액은 7,261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수출액 8.8배이자 2019년 연간 수출액 약 9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해당 항목에는 마스크를 비롯해 섬유로 된 기타 제품이 들어갑니다. 이 통계가 마스크만 따로 분류한 것은 아니지만 매년 수출액이 엇비슷했던 점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퍼지자 마스크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4.5%를 차지했습니다. 대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1월 82만 달러에서 올해 1월 6,100만 달러로 약 75배 급등했습니다. 분양가 협의와 코로나19 등으로 서울 지역 분양가 상한제 대상 단지들이 다급해졌습니다. 부동산 114 등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서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공급될 아파트는 총 15개 단지 3만 2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일부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분양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거나 코로나19로 조합원 총회가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음 달 28일까지 일반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쳐야 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최대로 꼽히는 둔촌 주공아파트는 분양가 문제로 4월 분양을 낙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재건축조합은 일반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평균 3,550만 원으로 책정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허그가 제시한 분양가는 2,970만 원으로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은평구 수색 7구역은 지난달 말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은평구청이 코로나19 전염 우려로 연기를 권고해 오는 21일로 총회를 미뤘습니다.
수색 6구역도 28일 총회를 앞두고 있지만 일정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국내 완성차와는 다르게 수입차 판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오늘 2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16,725대로 작년 동월보다 5.3%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4,815대를 판매해 1위에 올랐고 BMW가 62% 증가한 3,812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 브랜드는 1,651대가 판매되며 1월보다는 약 300대 늘었지만 작년 같은 달보다 52.5%가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섭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꽁꽁 얼어붙으며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이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임대료나 가맹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등 고통 분담에 나섰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끊긴 손님은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꼬박꼬박 나가는 임대료까지. 이처럼 상인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프랜차이즈 본사가 고통 분담에 나섰습니다. 명륜 진사갈비 본사인 명륜당은 23억 원을 투입해 상생에 나섰습니다. 전 가맹점에 한 달 월세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전국의 가맹점 수만 522개, 한 개 가맹점의 최고 월세 지원금은 1,690만 원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맞아서 착한 마스크 공장, 또 착한 손소독제 공장, 그다음에 착한 임대인, 그리고 오늘은 착한 프랜차이즈 이렇게 차례로 방문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께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손잡고 어깨 동무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커피는 전국 가맹점에 지원금 100만 원과 방역 물품 지원에 나섰습니다.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에 2달간 로열티를 전액 감면하고 커피 원두와 정육 등 식자재에 대한 공급가를 한시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이디야 역시 2달간 로열티 감면과 함께 각 매장에 원두 한 박스를 무상 지원했습니다. 이 같은 상생 움직임은 들불처럼 번져 불황의 그늘을 조금씩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으로 혜택을 받은 가맹점은 6만 3천여 개에 달합니다. 상인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앞선 레포트에서 보셨듯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통 분담을 덜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피해를 돕기 위한 기업들의 성금과 의료용품 등의 기탁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와 지역사회 피해 복구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며 유통사들은 매출 하락에 직면하고 또 제조사들은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경제 전반으로 타격이 확산되고 있는데 기업들은 고통을 분담해 하루빨리 국가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위기 극복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 기업부터 공기관까지 업계별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주요 기업에서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성금을 내놨다고 하던데 재계 지원 현황 어떤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가장 큰 규모의 지원에 나선 기업은 바로 삼성그룹입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총 14개 계열사가 300억 원의 성금을 모아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도 각각 50억 원을 기증했고요. 5대 그룹 외에도 포스코그룹이 50억 원, 미래에셋금융그룹은 20억 원, 현대중공업그룹이 12억 원, 효성그룹이 5억 원, LS그룹이 3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그룹, LG전자는 협력사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삼성은 현역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운영 중입니다. 또 현대차그룹은 중소협력자 지원용으로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LG전자는 협력사의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고 구매 물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구체적으로 어떻게 코로나19에 대한 지원 대책이 나왔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계부터 들어볼까요?
네, 어려운 상황에도 유통업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잇따라 통큰 지원에 나섰습니다. 유통 빅3인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그룹을 비롯해 CJ그룹이 각각 10억 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롯데그룹은 현재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추이를 살펴 지원 지역을 확대해 나갑니다. 롯데 유통계열사들은 위생용품, 즉석식품 등 생필품으로 구성된 키트를 제작해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대구시에 제공하는데요. 롯데케미칼 등 화학계열사들도 위생용품을 확보해 전달하고 롯데건설과 롯데렌탈 역시 생필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수와 위생용품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롯데는 9,550억 원의 동방성장기금 중 현재 자녀분이 2,600억 원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우선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현대백화점그룹은 10억 원의 기부 외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사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500억 원을 긴급 조성해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긴급 자원이 필요한 협력사의 경우 업체별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 유통 빅3 얘기 좀 들어봤고요. 이번엔 오프라인 쪽 말고 온라인 유통사들의 지원 소식도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국내 온라인 유통기업 1위 이베이코리아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대구, 경북 지역에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총 1억 원 규모의 위생용품 긴급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구 경북 지역 소방본부와 자가격리 장애인 활동 지원 대체 인력들에게 전달됩니다. 11번가 주식회사도 이달 2일 대구 경북 지역에 마스크 2만 장과 손소독제 1만 개 등 총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위메프의 배달 픽업 서비스 위메프오는 모든 배달 중개 수수료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식품업계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계도 고통 분담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함께 들어보죠. 네, 식품업계와 프랜차이즈 업계도 대구 경북 지역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국야쿠르트는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원금 3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농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료급식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독거, 취약계층을 위해 쌀국수 요청 상자를 지원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대구 지역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힘내요 대구 쿠폰 1000장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더본코리아는 전국 1,480여 개 전 브랜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2개월치 로열티를 전액 감면하고 커피 원두와 정육, 소스 등 주요 식사 대용 공급가를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메가커피는 전국 835개 가맹점에 지원금 100만 원과 방역용품을 전달하고 대구 경북 지역 가맹점에는 추가로 원두 20kg을 무상 지원합니다. 롯데 GRS는 지난 25일부터 대구 경북 지역 롯데리아와 엔젤리너스 가맹점 매출 피해를 고려해 물품 대금 납부를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민간 쪽 얘기 쭉 들어봤고요. 공공기관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도 들어보도록 하죠. 네, 공공기관들은 각각 맡은 영역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공동으로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섰고 LH는 LH와 계약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부산 이전 공공기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예탁결제원과 자산관리공사, 남부발전, 한국거래소, 기술보증기금 등 7개 공공기관은 부산시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관별 지원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를 위해 6억 원 상당의 성금과 위생키트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가 바이러스 사태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지금 역할도 기대가 되는데 이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내외 제약 바이오 회사들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GSK, 로슈, 머스크 등 코로나19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들은 공급 부족 현상이 없도록 국내 공급에 우선적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또 길리어드, 에브비, GSK, 존슨앤존슨 등 글로벌 제약사는 30여 개 항바이러스제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시험 중입니다. 국내에는 이문메드와 코미팜, 퓨처메디신 등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이거나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구호 물품이나 후원금을 기부하며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마스크를 생산, 판매하는 제약사에서조차 마스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현금을 기부하거나 손소독제와 구강청결제를 중심으로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마스크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지금 마스크 찾아 산만리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마스크가 없어서 지금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책이 좀 없을까요? 네,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 앞에 긴 줄이 이어지는 상황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약국마다 하루 공급량이 100장밖에 되지 않다 보니 판매를 시작하면 5분 만에 예외 없이 품절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시민들도 한정된 수량을 약국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판매 시간이라도 일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헛걸음하지 않고 판매 시간에 맞춰 줄이라도 설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에 약국들은 지역 약사회를 중심으로 유통업체와 상의해서 일괄 판매 시간을 결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마다 공급받는 시간이 다른데 이때마다 판매해버리면 소비자들이 판매 중인 약국을 찾아 헤매는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네, 마스크 얘기까지 해봤고요. 지금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계 지원, 도움의 손길을 짚어봤습니다. 개인, 민간기업, 기관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태 진정을 바라는 만큼 조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규모 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한 기관 제재가 확정됐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안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안을 확정했습니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검사 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 조치로 두 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또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 8천만 원을,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인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문책 경고가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과 하명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경우 통보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효되기 때문에 즉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기관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손 회장 소송은 개인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부회장은 손 회장과 달리 당장 연임 문제가 걸려있지 않아 별도의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등 집값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규제에 나서고 있는데 주택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열기는 꾸준한 모습입니다. 모델하우스를 보지 않고 청약에 나서거나 용인, 수원 등 집값이 오르는 곳을 중심으로 매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첫 분양한 과천 제이드자이. 이 단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모델하우스를 열지 않고 SNS와 온라인에 단지를 공개했습니다. 수요자들은 모델하우스를 체험하지 못했지만 1순위 132가구 모집에 2만 5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 193대 1.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는 5억 3천만 원 선으로 인근 단지 시세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1순위 청약한 위례신도시 중흥 S클래스. 이 단지도 모델하우스를 열지 않았지만 426가구 모집에 4만 4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평균 청약률 104대 1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됐습니다. 집이 많은 사람들, 실제로 당첨되기가 어려워요. 거의 대부분은 실수요자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들한테 관대하다 보니까 마침 시세보다 분양가가 확실하게 싸니까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청약시장 열기는 매매시장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직방이 4,9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택 수요자 10명 중 7명가량은 올해 집을 사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220 대책 발표 후 하반기에 집을 사겠다는 응답자가 대책 발표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20 대책의 조정 지역을 확대하고 또 조정 지역의 여신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들이 발표되면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가격 급등 움직임들이 다소 숨을 고르는 편입니다.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상반기보다는 시장을 관망하면서 하반기 정도로 내 집 마련 시기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국내 대형마트들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노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국내 대형마트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노력을 평가한 결과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하나로마트와 메가마트가 F등급을, 이마트는 C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매장 활동과 자체 브랜드 상품, 협력사 협업을 통한 감축 노력, 소비자 참여 유도 및 사내 감축 노력 등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린피스는 대형마트가 일회용 플라스틱 처리와 비용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플라스틱 쓰레기 없는 장보기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